자, 타당도와 신뢰도인데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관역에 화살을 잘 쐈네요. 자, 두 번째는 빗나갔습니다. 빗나갔는데 한쪽에 몰려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못 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정확하게 들어갔으니까 타당도가 높은 거고요.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대목을 보시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당도가 낮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신뢰도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잘 못 쏜 이 부분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유사하게 분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타당도, 신뢰도를 보겠는데요. 자, 타당도는 정확도를 보는 겁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제대로 측정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타당도가 됩니다. 반면 신뢰도는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인데요. 일관성이라 합니다. 일관성은 반복 측정했을 때 반복 측정 시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신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타당도가 높으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당도가 높으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다. 여기 있죠? 네. 반대로 신뢰도가 높으면 반드시 타당도가 높나요? 신뢰도가 높더라도 타당도가 낮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쪽도 되고 이쪽도 참이라면 대칭적 관계라고 하는데 한쪽만 되기 때문에 비대칭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 대목을 한번 보세요. 신뢰도가 낮으면 반드시 타당도가 낮습니까? 네, 신뢰도가 낮으면 반드시 타당도가 낮습니다. 맞고요. 자, 그러면 타당도가 낮으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나요? 타당도가 낮더라도 신뢰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비대칭적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타당도가 확보되면 반드시 신뢰도가 확보된다 했습니다. 타당도가 높았을 때 반드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타당도는 충분하니까 준다라고 해요.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신뢰도는 타당도에 필요하니까 받는다 그래요. 필요하니까 받는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아실 수 있어요. 타당도는 충분하니까 주고 신뢰도는 필요하니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충분 조건이라 해야 되고 신뢰도는 필요 조건이라 해야 돼요. 반대로 뒤집으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타당도는 신뢰도의 필요 조건이다 하면 틀리고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 끝났습니다. 관계 끝났고요. 자, 이제 타당도의 개념은 잡아드렸으니까 타당도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자, 타당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타당도가 있습니다. 기준 타당도는 다시 두 가지, 동시적 타당도가 있고 예측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 타당도가 있습니다. 개념 타당도는 다시 세 가지, 이해 타당도가 있고 수렴 타당도가 있고 판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는데요. 기준 타당도의 동의어는 준거 타당도라고 합니다. 개념 타당도의 동의어는 구인 타당도라고 합니다. 동시적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와 동의어가 됩니다. 예측적 타당도는 애연 타당도와 동의어가 됩니다. 이해 타당도는 앞에서 했던 요인 타당도와 동의어가 됩니다. 수렴 타당도는 집중 타당도가 동의어가 되고 판별 타당도는 차별 타당도가 동의어가 됩니다. 자, 동의어까지 다 작성해 드렸고 이제 개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는 연구 목적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질문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설문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설문 내용이 연구 목적에 정확한지, 타당도니까 정확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설문 내용이 연구 목적에 정확한지 내용 타당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설문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해당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주관적인 판단하에 내용 타당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전문가란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 별표를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 들어갑니다. 공인이란 말과 애연이란 말이 힌트가 될 거예요. 자,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척도를 개발했는데 그 척도가 공인된 것과 이미 기존에 있어요. 기존에 공인된 것과 비교를 해서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고요. 이 척도 개발한 것을 미래의 것과 비교를 해서 상관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있는 현존하고 있는 공인된 것과 보는 것을 동시적 타당도라 하고, 자, 미래 것과 연관성 있는 것이 뭐다? 네, 애연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해 타당도, 요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문 내용을 가지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는데 타당한가를 보는 겁니다. 정확한가 그 말이죠. 자, 설문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는데 타당한가 라고 했어요. 설문 내용이 뭐냐? 지능 지수를 알아보는 IQ 질문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연구 목적이 뭐냐? 지적 능력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가 되겠어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 그러니까 이 지적 능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IQ 질문지가 맞냐 이 말이죠. 네, 맞네요. 그러면 이해 타당도, 요인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적 능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EQ 질문지입니다. EQ 질문지는 지능지수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상관성이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렴 타당도입니다.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데 같은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지적 능력이라는 것을 구두로 하고 지필로 해봤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높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은 개념이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같은 개념이니까 상관관계가 높을 때 우리는 이것을 수렴 타당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치채셨어요? 차별 타당도는 뭘까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 시,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감성 능력과 지적인 능력이 다른 개념이죠. 구두로 해봤다 또는 뭐예요? 지필로 해봤다. 같은 방법을 해봤더니 달리 나와야 되겠죠. 하나는 감성이고 하나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낮을 때입니다. 상관관계가 낮을 때 우리는 판별성이 있었다. 그래서 판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는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 밑에는 차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성이 있었으니까 차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타당도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신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뢰도 들어갑니다. 신뢰도는 측정 방법이라 합니다. 신뢰도의 측정 방법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뢰도의 측정 방법에서 첫 번째는 조사자 간 신뢰도가 있습니다. 조사자 간 신뢰도는 조사자가 여러 명일 때입니다. 조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일치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5명의 조사자가 있는데 5명 각각이 신뢰도를 내봤습니다. 그것이 일치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 재검사법입니다. 검사 재검사법은 똑같은 대상자에게 똑같은 측정 도구로 반복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반복 검사 시 앞에 것과 뒤에 것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상관계수가 있는데 이 상관계수를 안정성 계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안법이 있습니다. 대안법은 동형검사법이라고 합니다. 복수양식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유사한 설문 문항을
제작하여 동시에 조사 회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유사한 설문 문항을 제작해서 동시에 조사 회수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검사 재검사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요? 똑같은 설문지니까 한 번 하고 한참 있다가 해야 되는 건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시에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한 설문 문항을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죠. 만약에 본 설문 문항이 100문항이라고 합시다. 100문항이면 유사 설문 문항을 100문항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200문항이 되는 거죠. 모두 200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문항, 100문항의 상관관계를 보는 겁니다. 회수하여 상관관계 높으면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이 상관계수를 동형성 계수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반분법이 있습니다. 반분법은 반반자에 나눌 분자를 쓰는 거예요. 설문 문항을 임의로 임의적으로 반으로 나누어 두 가지의 질문지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위에서는 200문항이 됐죠? 만약에 이게 100문항이라고 가정했을 때 몇 문항씩 나누어집니까? 50문항씩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반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질문지 50문항, 50문항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건데 이 상관계수를 우리가 반분 신뢰도 계수라고 합니다. 이 상관관계를 파악했을 때 상관관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적 일관성 방법이 있습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을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합니다. 이 문항 내적 합치도, 내적 일관성 방법은 크, 론, 파, 하, 알파 계수를 알아보는 것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금방 그랬죠. 많이 쓴다고 그랬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저해하는 문항을 통계 프로그램상 제거할 수 있어요. 통계 프로그램상 제거를 해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